일단 어떻게 똑같이 이거 얘네는 화요일까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일단 봐봐. 단원을 외우라고 했는데 단원은 새로 골랐거든? 좀 줄어든 걸로. 그 다음에 여기 한 줄의 해석은 그냥 보기 좋게 되게 이걸로 한번 해석 연습을 해보고, 이거는 저희가 아직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해석을 해봐. 연습을 이거는 이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늦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르는 거 이거 했거든. 그래서 병원이 니네는 다 완성본이고, 니네는 여기 지금 17개 질문 중에서 12개인가 11개인가 뭐 하는 데까지 했어. 그래서 이거 일단 그대로 해가지고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변형 문제는 전도 오늘 나가는 것까지 목요일까지 니네는 그 시험 화요일까지 먼저 보고,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면 되겠다고. 자, 그래서 일단은 병원이 공통되는 걸 볼 테니까, 지금 보는 거는 다 문제를 만드는 상태거든? 29번으로 만들어 볼게. 밑에 동안에 겁나 한가하네요. 29번 어법이었는데 괜찮아. 좋아, 이거. The reduction of mineral in our food. 우리 음식 안에 미네랄의 감소, 음식의 미네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그건 결과래. 페스티사이드, 살충제하고 퍼릴라이저, 비료 사용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네랄이 감소한 게 결과잖아. 이게 결과라니까. 원인은 살충제하고 비료를 써서 미네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일단 주제가 나온 거야. 근데 이 살충제나 비료는 죽이는 거지. 이로운 박테리아, 뭐 지렁이, 벌레, 뭐 이런 거 같은 거, 태왕 안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로운 걸 뭔가 죽이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음식에 이로운 미네랄도 줄어들었다. 뭐 그게 별일이 없어. 그래서 얘는 의미적으로 선행사는 요거겠지? 이로운 박테리아, 뭐 벌레 이런 애들. 얘네들은 만드는 애들이야. 많은 필수적인 영양분. 영양분이 이게 있거든. 이해되지? 또 이걸 죽이니까 미네랄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음식에? 이거. 어디? In the first place, 최초에 애시당초부터 필수 영양분 만드는 벌레 따위를 죽였기 때문에 영양분이 미네랄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해석을 돕기 위한 병렬구조. 이거 원래 문법이니까. 그리고 저 비료나 이 살충제는 prevent, 막는 거야. 영양분의 식물 안으로의 uptake, 흡수를 막은 거야. 위로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치? absorption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uptake, 맥락상. 위로 테이크 취하는 거니까 뭐 흡수라고 해도 되겠지? 맥락상. 주제는 다 나온 거지. 그럼 이제 이게 문제잖아, 문제.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기보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주제를 볼까? 요지는 살충제하고 비료 사용이, 이건 이제 그 밑에 내용인데, 식품 속 미네랄 또는 영양소의 감소. 밑줄 친 거 중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거기에 이게 이제 거기를 뭐 어떻게 이렇게 말했지. 진짜. 어디 갔어요? 한국에서는 공부 연습할 때 보내겠지. 거기 보면 니네 요지하고 주제만 표시되어 있잖아. 그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놨단 말이야. 이게 무관한 문제 가능하기 때문에. 써 이거 제목 이거 보고. 이제 하면서 자꾸 추가를 한 거거든. 하나 써 제목 뭐 저런 형태로 무엇이 식물이 덜 뉴트리어스 영양분이 있게 만드는 형용사지.
뭐긴 살충제하고 비료지 뭘. 그치? 이게 11월이 예전에 비해서 일정이 많이 미뤄져가지고 그저 급해 11월 모여서 바로 해야 돼.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본 거 아니야. 다 마무리한 거잖아. 빨리 해야 돼. 다음 주 안에 다 마무리해야 돼. 그래 복습 하시냐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누트리셔스는 영양가가 있느냐? 형용사 누트리션에 영양의 형용사예요. 사실 누트리션은 영양 뭐 영양 공급이고 누트리언트는 영양분이고 약간 명사는 다른데 뭐 여기서 그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됐어? 자, 그래서 좀 더 보면 작물에 퍼릴라이징하는 비료 주는 거에서 동사야. 퍼릴라이저는 비료고 퍼릴라이저에 비료를 주다거든. 비료 주는 거야. 뭘 가지고 이게 이제 나이트로젠, 니트로겐이라고 하지. 포타슘하고 하여튼 뭐 이게 비료 이런 게 있지. 그 성분. 이거는 이끌어줬대. 감소. 똑같은 얘기잖아. 비료 주는 게 리덕션이니까 감소. 뭐가 나와 그 다음에 이런 애들 마그네슘, 징크, 아이오다인 같은 거래. 아이오다인.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영양분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잘 이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지. 그럼 이제 이 예시는 뭐야? 저렇게 비료를 주는 게 저런 영양분 줄어들게 하는 거지. LSB는 있어 왔다. 수식어 평균적으로 뭐가 있어 왔냐면 대략 30% 감소. 마그네슘 함량 컨텐츠 미래 똑같은 거지? 이거 굳이 막 연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감소고 마그네슘 그지? 줄어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이거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뭐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거잖아. 감소 이거가 되겠지. 그리고 마그네슘은 또 내가 이거니까 그지? 그대로 위치 가면 돼. 그래서 이건 부분적으로 원인이 뭐냐? 그 다음 뭐나야 돼? 원인이 뭐? 필요 쓰고 뭐 이런 거 아니냐고, 그지? 필요 써서 줄어들었다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포타슘 때문인데, 응? 포타슘? 그럼 포타슘은 어디 있었던 거야? 얘가 포타슘이라는 거는 이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게 비료의 한 성분이었던 거잖아. 이거 가지고 비료 주는 거니까. 결국 이게 비료가 되는 거 맞잖아. 비료 때문에 줄어든 원인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근데 이 비료로 사용한 포타슘 때문인데 이 포타슘은 뭐냐면 꾸며주는 거지. 블로커야. 블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 흡수. 식물에 의한 마그네슘 흡수를. 그러면 여기도 보면 마그네슘이 이거 계속 이게 영양분이잖아. 안 되니까 흡수를 막아주니까 당연히 그 함량이 줄어든다. 뭐 그대로 그냥 비교하면서 좀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다음에 뭐가 내용 나올지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한 질문, 그지? 그래서 이거 뭐 굳이 막 정리를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좀 복잡한 느낌이 있어. 그러면 이게 비료라는 거는 이 안에 질소하고 우리가 잘 못 들어본 포타슘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결국 얘를 주게 되면 즉 영양분 여기서 얘기하는 영양분은 마그네슘 기타 등등의 감소다. 그냥 이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 부분들 복잡하게 좀 구분만 하면 되잖아. 질소랑 포타슘은 비료에 있는 거고 그 마그네슘은 영양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냐면 얘 자체가 마그네슘 흡수를 차단하는 뭐에? 식물로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치? 두 번째, 요거 이제 뭐 주제는 뭐 너무 당연하니까 뭐 계속 따지면 여기 두 번째 단락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긴 한데 하나 더 있긴 한데 하여간
공부할 때 이걸 꼭 하라. 그지? 정리를 개별적으로.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어에서 해석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일단 봐봐, 먼저. 토양의 더 낮은 마그네슘 수준이라는 거는 추가를 해주는 거지. 또한 발생을 하는데, 즉, 마그네슘 수준이 줄어들었다. 즉, 식물에 흡수될 양분이 줄어들었다는 건 언제 또 발생하냐면, 산성 토양에서 발생을 한대. 그리고 대략 지구상의 팜랜드 농장의 70% 현재 산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산성 토양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 이게 뭐 때문에 쓴 거야? 그러니까 비료 사용의 결과로 산성 토양이라는 게 발생했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다만 이제 이건 구체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니까 올소라는 걸로 추가를 해준 것 뿐인 거지. 맞지? 그 다음에 그래서 뜨즈 인과관계 위치 전반적인 characteristic 특징 토양의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축적 식물의 미네랄의 축적의 양을 결정을 하겠지. 그러면 이건 이제 인과관계를 뭐랑 맞출 수 있는 거냐면 이게 토양의 특징이잖아. 전반적인. 그러면 여기 보면 토양이 지금 대부분이 산성이라잖아. 산성화가 된 거니까 요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비료상의 결과로 그래서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야. 즉 비료상의 결과라는 거 무시하더라도 뭐 충분히 추론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산성 토양이 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물의 미네랄, 광물질 축적 어떤 양을 결정을 해주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 마지막 봐봐, 일단. 그래서 정말로 연결사도 사실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의 연결사. 요즘에 우리 토양이 그렇기 때문에 토양의 어떤 전반적인 수준이라는 게 덜 건강하다고. 이게 이거잖아. 토양이 산성화됐으니까 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소 마찬가지로 동사죠. 이렇게 덜 건강하다. 왜냐면 비동사를 왜 썼어요? 비동사 했으니까. 냈을 이렇게 빠진 거지 뭐가? 식물도 덜 건강해. 그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재배되는 식물도 역시 덜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산성 토양은 축적량을 결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토양이 덜 건강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식물도 마찬가지로 덜 건강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첫 문장을 형광펜을 여기까지만 해봐. 너무 길으니까 결론. 그 다음에 연결사만 형광펜하고 키워드는 그건데 디테일이 좀 있어. 그래서 아까 주제 일단 괜찮고 맥락 어휘 연결사 그래서 문장 위치도 괜찮고 하나만 더 추가로 쓰자면은 해석 있잖아. 그지? 무관한 문장 해석 다 하나만 더 써놔봐. 무관한 문장하고 내용 일치라는 것도 옆에다 써서 이거는 뭐 꼭 나올 수 있다고 봐. 그지? 그래서 뭐 동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관한 거랑 내용 불일치 중심으로 가도 될 것 같거든? 그지? 어쨌거나. 근데 뭐 니들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별 다르지 않으니까. 좋아요, 29번. 형님 잘 찍었다고 봐. 여기 밑에 1번, 2번 동그라미 해가지고 정리를 한 번 더 했잖아? 아, 이 시간 좀 더 걸리겠는데. 일단 뭐, 천천히 정리해봐. 저 물 좀 넣으시면. 뭐 내용은 별로 없잖아. 뭐 생소한 거 정리만 좀 잘 하면 돼.
토요일부터는 토요일날 일찍 안 와도 돼. 이번 주까지만. 토요일은. 목요일은 왜 일찍 오고 뭐였어? 토요일 몇 시간? 12시네. 왜냐면 이제 그냥 친구 말았잖아. 우리 친구 안 맞아서 그렇게 시간을 따로 빼기는 하차려고 해서 그렇게 된다 그랬다. 됐지? 어차피 그 지금 뭐 이게 엊그제 시험 나와가지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최대한 빨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영상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끝날 테니까 다음 주말까지 공부하면 돼. 그래서 니네는 다음 주에는 주말 일요일에 또 나와서 마무리를 해보자고. 자, 30번도 바로 봐봐, 이제. 자, 30번은 일단 첫 문장은 전명구라고 종들, approaching extinction, 이게 멸종이거든. extinct가 멸종하는 형용사나. 멸종에 근접하는 종들한테는 동물원이 액트, 작용, 또 역할을 할 수 있대. 뭐로써? 마지막 기회, 생존에 대한. 그 주제는 나온 거야. 멸종 위기종한테 동물원이 뭔가 생존의 여지를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하나만 더 써놓자면, 이게 결국 무슨 스피시스야? endangered species라고 하지. 멸종 위기종, 위험에 빠진 종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거야. 처음부터 하나 기억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리커버리, 회복 프로그램이 확립이 됐어. 잘 설립이 됐대. 코오디네이트는 여기서는 이제 합친다라는 의미로 뭐 인티그레이트나 컴바인 정도로 고르는 것을 컴바인에 써놨거든. 그 단어를. 노력을 두 가지 노력을 합치는 거예요. 얘랑 현장 보존주의자하고 야생생명체 당국하고. 그러니까 뭐 필드에 나가서 컨서베이셔니스트, 뭐 현장을 뭐 보존하려고 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떠할텐 당국이거든. 얘네 두 가지 노력을 합쳐놓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제 종들, 즉 멸종 위기종의 인구, 즉 개체수가 디미니시, 감소를 하면서, 디미니시는 왜 디클라인이나 그윈들이라고 해. 감소를 하면서 인크리즈 간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런 것도 헷갈리면 안 돼. 요게 이중부정이지. 관계한다고 생각하면 돼. 흔하다는 거 안 흔한 게 아닌 거니까. 개 흔하다지. 의미상이죠. 동물원이 시작을 하는 게 흔하대.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뭐를? 포획 사육 프로그램이래. 캡티브 브리딩 프로그램. 포획 사육 프로그램은 야생 동물 멸종 위종을 잡아갖고 동물원에서 길러주는 거 얘기하는 거야. 보호하는 거. 들어봐 잘. 그다음에 그래서 이 포획 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역시 액트 작용 역할을 하냐면 이거 한번편을 픽한 괜찮거든. 보호하는 거. 뭐에 대해서 멸종. 이제 멸종 위기를 막아주는 거지.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멸종 위기를 막아준다든지 프리벤 일을 이런 걸 써도 되겠지. 그지? 맥락상 그지? 이렇게 되겠지. 원래 어기긴 했었지만 일단 핑크는 괜찮아요. 그래서 in some cases 일부 사례에서는 이렇게 포획돼서 길러진, 원래 브리드가 기르다니까 길러진 개체들, 동물들은 release back, 다시 풀어질 거래. 야생 안으로, 와일드 안으로. 그치, 잘 기른다는 데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야생의 population, 개체수를 서플리먼트는 뭐야? 보충, 보완해서 이제 뭐 추가해 주는 거지. 완전 바꾸는 건 아니고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잘 길러가지고 건강한 상태로 잘 보내면 야생 개체수를 좀 보완해 주는 게 되잖아. 그치? 서플리먼트는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고 원래 있는 걸 더 더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성공적이라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 성공적이냐면 개체들이 대단한 위협에 있을 때, 뭐 동안에 특정한 생애 주기, 그 생애 단계 동안에. 즉 특정한 생애 단계라는 거는 밑에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화 시기에 좀 더 뭐 그런 위험이 있다, 뭐 그 시기만은 데리고 와서 동물원에서 키운다, 뭐 그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이거 운영하는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북이알 제거가 될 거다, 옮겨지는 거지.
고위험의 장소로부터 until after they hatch. 이거 두 개를 한번 묶어보거든요. 걔네들이 부화한 이후까지, 그러니까 부화를 하고 그 이후까지는 뭔가 고위험 장소에서 거북이알을 일단 데리고 와서 동물원에서 부화까지 잘 시켜주는 거야. 왜냐면 뭐 그 새들이 먹는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특정한 생애 단계라는 게 부화할 때까지 이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위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된 거잖아. 증가하겠지, 당연히. 증가를 시키겠지. 거북이 숫자 증가시켜요. 생존을 하는 언제까지? 애들훗 성인기까지. 근데 통으로 뭐 문장 삽입 말고 뭐 위치로 이렇게 나눠도 될 거는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예시 넘버 1이었잖아. 크로커다일 프로그램이잖아. 예시 넘버 2. 그치? 두 번째. 여기다 뭐 라이트 바이즈 이런 거 써도 되긴 하겠지. 악어 프로그램도 그래서 여기 예시 넘버 2 올 수가 있잖아. 또한 성공, 다 성공이네. 보호하는데 R이나 해치링은 그 뭐지 올챙이 같은 거 있잖아. 유충을 얘기하는 거야. 유생이라는 게 유충. 그러니까 꼬물꼬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역시 풀어줘. 이 유생을. 일단 뭐 하면 걔네가 일단 뭐 잘 자라서 안전해지면 되겠지. 건강해지면 걔네들이 더 잘 갖추어진다는 비익힙들 뭔가 갖춰지다. 자기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더 잘 갖춰지면 그 다음에는 보내주는 거. 여기 예시야 여기. 그지? 그러면 주제는 얘는 뭐 한글로만 포획사육 프로그램, 멸종 위기종 생존, 동물원. 저 세 단어를 융합해내봐. 동물원, 포획사육 프로그램, 멸종 위기종 생존. 이건 주제는 꼭 기억을 해주고 괜찮아요. 주제도. 문장 삽입은 요 예시 문장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보면은 뭐 동물원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또 무한문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지. 그 내용 훨씬 간단해, 좀 전에 비해서. 근데 키워드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해봐. 퍼펙트 센텐스는 중괄식. 처음엔 뭐 주제를 좀 줬지만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면 돼. 이거 하여간 그 내일 탈출기전 연습도 다 지금 수업하는 건 다 문제가 다 있어. 그 연습하면 돼. 혹시 오늘 중고에서 계획대로 진도가 몇 개 못 가더라도 앞에서 30번까지는 다 들어있는데 30번 이후로는 일단 동대전 공통되는 거 많이 일단 해놨어. 시간이 없어서 오늘까지. 자, 34번도 괜찮아요. 수지 성분이 좋아. 자, 일부 딥시 심해 생명체들 알려져 있다. 바이올루미너센스 이게 뭐 생물 발광이라는 게 뭐 빛나는 거 있잖아요. 자체에서 신체에서 이걸 사용하는 것으로 뭐 해파리 뭐 이런 거 빛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얘기하는 거지. 루어는 이제 유혹이나 현혹을 얘기하는 거고 루어낙스라는 게 있어. 미끼 같이 생긴 거를 해가지고 유혹하는 게 루어야. 그러니까 뭔가 유혹의 어떤 수단으로서 생물 발광을 사용을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to attract prey
먹이감을 어떻게 끄는 거야. 약간의 글로우, 빛이지? 역시 이게 이제 글로우가 생물 발광, 빛으로. 근데 그게 그 빛은 모방을 하는 거야. 그 먹이감이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일단 뭔가 속여가지고 먹이 잡으려는 그런 용도로 생물 발광을 사용을 한다. 오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또는 like firefly. 이거 이제 모양은 그 병렬 자체는 요렇게 이어지는 걸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럼 콤마는 보충 설명해주는 삽입이라고 보면 돼. 두 번째는 반딧불이처럼 sexual attractant, 성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사용을 한대.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생물 발광을 해양 심해 생명체가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나온 거지. 하나는 먹이 잡으려고, 그지? 하나는 짝 찾으려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심해 생명체의 생물 발광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먹이 사냥이라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짝짓기. 뭐 이 두 가지가 된다 얘기죠. 그치?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비록 while 많은 가능한 진화적인 이론들이 있어. 뭐에? 이런 생존가. 여기서 뭐 밑에 해석은 생존가라는 게 생존 가치지. 이런 생물 발광의 생존 가치에 대해서. 즉 생물 발광이라는 속성이 계속 살아남은 거잖아. 진화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이론은 많지만 하나 최상급 주제문이지. 여기 형광펜 해보자면 원래 빈칸 얘기도 했었어. 가장 매력적인 이론은 뭐냐면 이거다. invisibility, 보이지 않는 클락, 망토를 만드는 거래. 즉 망토를 만든다는 거는 나를 가리기 위한 건데, 근데 얘는 망토는 보통 뭔가 덮여져 있고 눈에 보일 텐데 얘는 생물 발광이니까 빛을 내는 망토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망토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빛 자체는 망토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게 저 생물 발광의 빛이라는 게 보이진 않아도 망토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밑에 잠깐 보면 주제문 나왔기 때문에, 즉 요즘은 생물 발광은 남들한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기 위해서야. 즉 다시 말하면 빛으로 위장. 캐모플라지가 위장이가 변장이거든. 카멜리온 같은 애들한테 쓰는 캐모플라지 바이 라이트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빛으로 위장, 캐모플라지 바이 라이트 형광펜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생물 발광,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만 형광펜 해봐야지.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생물 발광이라는 얘기는 꼭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주제는 좋아. 일단은 주제 제목 중심으로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며칠 발광 받을 거야. 이 생물 발광 제목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거야. 뭐하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빛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역설적 기능을 가졌다? 단어를 자꾸 보여준 거야. 이게 외화문 같은 거 할 때도. 그 다음에 주제는 없잖아. 니네 교재 이것도 지금 써. 이유야 생물 발광이라는 얘기. 바이오 루미너센트는 형용사야. 이건 형용사. 루미너센스는 명사고, 생물 발광을 하는 이유는 숨으려고 오히려 하이드하려고. 그러니까 저 위에 뭐 제목에서도 그 emitting light to hide 정도 형광펜을 그 정도 단어는 기억을 하라고. 이게 요한문 같은 거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camouflage, 뭐 hide 이런 말들 기억해줘야지. 주제는 다 나왔어. 이거 빈칸 문제 참 괜찮은 것 같아. 비유적으로 보이지 않는 망토, 빛의 망토를 쓴다는 거죠. 숨으려고. 근데 그 다음부터 보충 설명 나오겠지?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오늘 보는 거는 뭐 되게 가능성 있다고 봐. 다 잘 찍었어. 공대생들에서.
자, 그래서 좀 더 추가 내용 보면 색깔이야. 거의 모든 생물 발광 분자들의 색깔이 이게 형사다. 블루그린이래, 청록색. 즉 다시 말하면 또 동격이야. The same color, 똑같은 색깔이야. Ocean above. 여기서 여기 나는 의미가 있는 말이지. 그 위에 얘는 심해니까 바다 깊은 곳이니까 그 위에 쪽에 있는 그 공기하고 맞닿는 그 물 표면의 색깔하고 비슷하다는 거래. 청록색이. 뭐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그래서 스스로 청록색이라는 빛을 발함으로써 그 생명체는 부정을 더 이상 그림자를 캐스트 들이우지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빛이 나니까 그림자가 없잖아. 그 자체가 발광체니까. 또는 실루엣도 만들지를 않아. 실루엣도 결국은 그림자잖아.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다는 거 빛을 내니까 그 자체가 광원이니까 전구 같은 거야. 특히 언제 when viewed 보여질 때 below 아래에서 보여줄 때 그러면 얘보다 더 밑에서 봤을 때는 위에 햇빛하고 비슷한 청록색이 되는 거지. 바닷물 색깔하고 햇빛을 받은 뭐에 대해서 더 밝은 물 위에 있는 물 위아래냐 위아래 이것도 좀 확인 좀 해주면 되겠다고. 여기가 이해되지? 내용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밑에서 보면 빛나는 거가 청록색이니까 바닷물 색깔하고 비슷하게 보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망토라고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rather 오히려 이거는 not A but B라고 생각하면 낫은 어딘데 여기 낫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 빛을 내므로써 걔네들은 블렌드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어디도 참 괜찮아. 섞이는 거야. 어디 안에 반짝이, 뭐 반영, 흩어진 청록색의 빛, 태양광, 달빛, 살간 빛에 섞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섞인다는 게 아까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그 빛 안으로 하여도 숨어 들어간다든지 빛을 캐모플라지 위장색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야. 위장 변장할 때 쓰는 말은 캐모플라지란 말이지. 오케이? 주제 같은 데서도 쓸 수 있어. 이 단어 자체. 하여간 뭐 그래서 걔네들은 가장 가능성 있는 거잖아. 자기들 자신의 빛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말했던 not to see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but not tot이잖아.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to be hide. unseen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생각해는 여기 또 다른 빙판을 낼 수 있고 결국 이게 클라고 요거 있잖아. to be unseen이 클락 of invisibility에 해당하는 뭐 직접적인 추론의 근거가 되기도 했으니까 반대로 뭐 또 빙판을 뭐 어휘를 하면 여기도 꼭 내야 되는 거지. 숨으려고 한다. 내용은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 뭐 복잡한 느낌에서 했었지만 얘 역할은 뭐야? 그냥 도입이요. 그렇다. 여기가 주제가 내용 보충 설명이 되는 거지. 그래 괜찮아. 연결사에 써서 순서도 이렇게 그대로 내기도 쪼개는데.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면서 내가 어휘를 얘기했으니까 어휘를 좀 신경 써서 주제 외에 그지? 위냐 아래냐 그리고 이제 숨는 거냐 캐모플라지냐 이런 것들 중심으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시고 상하편은 두 부분 하면 되고 기억나? 이거 그때 시험 본 거 아니야? 내용은 수요일 날. 이게 기말고사가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11월 모의고사가 되게 직전에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하면서 좀 지치는데 좀 잘 달려봐. 그래서 자꾸 앞에 미리 다 빨리 끝내려고 했던데 여기 되게 좋다. 이것만 집중해서 일주일 해도 빡빡하잖아. 그치? 그리고 복습도 하고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말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어. 중간선수 때들이. 그래서 이거 잘 해야 돼. 예전에는 기말 일정이 11월 모의고사가 수능 보기 전에 봤단 말이야. 11월 초에. 근데 작년부터 그 코로나 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
되게 별로인 거지, 스케줄이. 자, 그 다음 36번으로 가봐. 36, 38, 40 이렇게 가면 돼. 두 개 더 넘었어? 두 개 더. 36번. 자, 러플리 대략 이거 뭐 변화가 없어. 아마존 얘기다 이거. 20년 전에 브릭은 벽돌이고 몰타르라는 게 그 시멘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벽돌로 시멘트 쌓은 가게, 즉 오프라인 가게야. 얘가 길을 주기 시작했다는 게 양보했다는 거야. 전자상거래로. 아마존이 등장한 게 한 20년 정도 되나 보지? 2000년대 초반 정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좋든 나쁘든 간에 이 변화는 펀더멘털리 본질적으로 바꿨어. 소비자의 쇼핑 경험의 인식이라는 걸. 아, 쇼핑이 인터넷으로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바꿨대.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명사가 안 나왔으니까 동사조 도치된 거지. 이 변화가 더 명백한 곳은 아무 곳에도 없다. 뭐보다? 책 판매보다. 즉 이게 최상급의 의미가 되는 거지. 저러한 전자상거래로의 변화일까 이 경우. 전자상거래로의 변화가 책 판매와 함께 그것보다 더 명백한 곳은 없다는 여기가 가장 명백했고, 아마존이 처음엔 서점으로 시작한 거 알지? 지금은 다 팔지만. 그래, 원래 아마존은 처음에 책만 팔았어. 인터포크 도서같이. 몰랐네? 이런 거. 그래서 2000년대 한 후반 정도에 얘네가 대박을 쳐가지고 책도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뭐 그 전략 뭐 이렇게 막 나왔었어. 근데 그거 자체 책 판매에서 저런 변화, 전자상거래의 변화라는 게 가장 명백한 것이 바로 방법이라고 온라인 서점이 걔네 시작을 갖게 돼.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 판매에서 전자상거래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거지. 아마존 얘기 진짜 이거.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서점은 could not stop. 재고를 구비를 할 수 없었대. 많은 타이틀, 재고를. 그러니까 재고 목록을 갖추다겠지, 목적어니까. 뭐만큼? 가상의 서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만큼. 왜냐면은 여기도 나오지만, 일단은 오프라인 서점은 공간에 한계가 있는데, 온라인 서점 공간에 한계가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보통 오프라인 서점의 판매 전략은 앞에 딱 가면 잘 팔리는 거 있잖아. 1등부터 베스트셀러 해놓잖아. 그러면은 그 베스트셀러 상위에 나오는 애들이 이때 이제 파레토 최적이라고 8대2, 2대8 법칙이 나오거든. 결국은 상위 20%가 80%의 매출을 발생하는 게 오프라인 서점의 특징이라면, 온라인 서점은 오프라인에서는 갖출 수 없게 한두 번 팔리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다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매출 자체가 다 합쳐서 80%가 반대 개념이 됐다는 거거든. 그 꼬리가 길다라는 롱테일 전략이라는 뭐 그런 걸 썼다 해서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어 예전에. 하여간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석을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온리 소머치가 딱 그만큼의 공간이야 이게. 딱 그만큼. 딱 그만큼의 공간, 어베일러블 이용 가능했다는 거예요. 쉘프, 선반, 즉 서가에서. 오프라인 서점은 딱 선반, 책 진열할 수 있는 그만큼의 공간만 있잖아. 근데 온라인은 그게 없잖아. 창고니까. 그치? 그냥 별거 없어. 그래서 인어디션 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융합 해주면 돼. 그럼 뭐가 생겨? 온라인, 오프라인 돼서 다양성이 더 커지는 거란 말이지. 오프라인에서 취급 못하는 책도 다 있어 여기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은 지금도 안 팔리는 책은 바로바로 뺀대. 잘 팔리는 것만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모든 책이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온라인 서점이 또 잘 된 이유가 제공을 할 수 있었는데 공격적인 할인, 이것도 명확히 나오면 돼. 할인 가능하다. 우리 알잖아. 뭐 때문에? 걔네들의 더 낮은 운영비. 왜냐면은 오프라인 서점은 거기다 월세 내고 뭐 이런 운영비가 있잖아. 인건비. 근데 온라인 서점은 월세 낼 필요가 없잖아. 창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비싼 중심지에. 그래서
문장 이 순서였는데 이 문장 괜찮긴 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말을 통합해 보자고. 컨비네이션 조합이야. 낮은 가격과 더 큰 선택. 즉 이게 이거고 셀렉션은 초이스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낮은 가격이 공격적 할인이니까 두 개를 합친 것이 나온 거잖아. 괜찮지? 저게 또 빈칸이 돼. 이게 충분히. 그지? 물론 이제 뭐 뻔한 것 같지만 표현은 좀 바꿨잖아. 다양성을 셀렉션이라고 하고 디스카운트를 로월 프라이스라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이 빈칸도. 그래서 얘가 이끌어졌다고 더 느리고 꾸준한 증가 온라인 서점에. 그치? 지금 왔어. 아유 진짜. 자 그래서 대박 쳤다. 저 두 가지 요소로. 요게 키워드야. 그래서 밑에 보면 온라인 서점 즉 여기만 한정 짓지 말고 선택자 소지 전자상거래가 들어갈 수도 있어. 다양성, 더 낮은 가격 세 가지 단어를 통합해내봐. 그래서 오늘날 이제 겁나 거대 산업으로 발전했다. 추가를 써주면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점에다가 그 다음에 주제도 써놔. 이멀전스 출현이지 그리고 발달,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의 어떤 등장과 발전이라고 좀 주제는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꼭 온라인 서점에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리와, 왜 이렇게 늦었어? 일단 찍었으니까 영상으로 일단 비디오 올리고 더 마무리 하려고.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겁나 발전했어요. 오래지 않아서 전자상거래 서점 시장이, 책 시장이, 전자책 시장이 전자상거래와는 자연스럽게 확장을, 팽창을 하겠지. 그래서 그 결과 포함을 한 거지. 추가적인 캐러거리, 범주, CD나 DVD. 그 처음에 책만 팔다가 그 다음에 뭐 CD도 팔고 뭐 DVD도 팔고 그랬다는 거지. 지금은 CD도 안 사는 시대지만. 그래서 곧 이 전자상거래는 스노우볼드, 눈덩이처럼 커졌대. 스노우볼이 눈볼이잖아. 이게 원래 눈사람 할 때 눈덩이, 동사로 쓰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얘기야. 겁나 커지게 이게 같은 말이야. 겁나 커졌다요. 뭘로? 엄청난 산업으로. 오늘날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는 이 전자상거래 오늘날에는 너는 살 수 있잖아. 모든 거를. 화장지부터 뭐 자동차까지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됐어요. 이거. 그래서 빈칸 여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제목 아까 표시한 것처럼 주제 괜찮고, 그 다음에 어휘도 이런 거 해석 조심해주면 돼. 딱 그만큼의 물리적 공간만큼만 오프라인은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비교가 안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8번으로 가는 거 정리한 다음에 공대전에 두 개만 나오면 돼. 어떻게 보면 애기들이 더 부지런해. 참. 애기들 미술하는 애들이잖아. 토요일날 꼭 나오고 오전에. 됐어? 38번 가봐 이제. 자, according to top nutrition expert, 뭐 최고 영양 얘기 많이 나오네, 그지? 전문가에 따르면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영양이고 이게 영양분이에요. nutrient는 좀 달라가 뜻다 명사지만 더 잘 흡수가 된대. 그리고 더 잘 사용이 되고
신체에 의해서 언제? consume, 섭취될 때 뭐로부터? whole food. 그러니까 whole food은 어떤 게 whole meal 같은 거, whole meat 같은 거 통밀 가공하지 않은 음식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음식, 가공하지 않은 음식으로부터. 뭐 대신에 서플리먼트, 보충제지. 아까 우리 저 서플리멘트가 동물원 포획사육 프로그램 할 때도 보충해준다는 개념을 썼잖아. 그 서플리멘트는 온전한 건 항상 플러스 알파 개념인 거고 조금 달라. 똑같은 보충 보완이지만 컴플리멘트는 부족한 걸 보완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강 보충제 할 때는 서플리멘트라는 말 쓴다고 컴플리멘트를 쓰지 않고 둘 다 이게 보충 보완하는 뜻인데 차이가 있어. 이거는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고 저는 플러스 알파 개념이긴 하단 말이에요. 더 추가해주는 거예요. 일단 뭐 첫 문장은 뭐 그렇지 상식적으로 건강 보조제보다는 그냥 완전한 음식에서 섭취했을 때 흡수가 영양분이 잘 된다. 뭐 그렇대.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원래 순서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사가 몇 개 있어. 연결사는 뭐 형광펜 4개 해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엮어면 많은 사람들은 느껴 뭐할? 알약을 섭취할 필요를. 그러니까 비타민 얘기하는 거죠. 건강 보조제. 파우더는 왜 이제 뭐 단백질, 가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플리먼트 역시 건강 보조제를 섭취해야 된다. 위에서는 전문가는 건강 보조제 별로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상대 개념이잖아. 얘네들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얘네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대되는 하울을 그런 거 아니냐? 어떠한 시도에서냐면 영양분을 획득하려는 시도에서 보충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fill the gap, 차이, 격차를 채우려는 역시 시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병렬은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의 식단에서 뭔가 부족하니까 보조제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래. 그래 나도 먹어. 니네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평범한 희망을 한다고 이러한 건강 보조제가 줄 거다. 우리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게 막아주고 프리벤 에이프로마인인지 뭐 겨울에 또는 우리의 피부나 머리를 뭐 좀 더 개선시켜주고 뭐 이럴 거라고 이제 희망을 하면서 먹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병렬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전문가 되고 우리는 일단 대중들은 저렇게 반대로 생각해서 건강보조제를 먹는다는 거야. 그럼 다시 번나왔잖아.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사실 건강보조제 별 소용없다. 다시 이 얘기로 돌아야 되는 거지. 또 바꿨으니까. 그치? 건강보조제 별로야? 근데 우리는 좋아해? 별로다 이렇게 되지. 근데 많은 다수의 건강보조제는 그런데 사실 인공적이고 아마도 메인 아시지? 완전히 너희 신체에서 흡수되지 않을 거다. 즉 건강보조제 관점으로는 안 좋다고 했는데 우리는 좋다고 생각해서 먹는 건데 사실 별로야 안 좋아 흡수 잘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부적으로 갈리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게다가 월스는 지금 열거해 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안 좋은 거 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건강보조제 별로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온 거야. 그럼 다시 봐봐. 주제가서 이거 두 개 합친 게 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치? 건강보조제보다는 일반 음식으로 먹는 게 좋은데 사람들은 건강보조제를 먹어. 근데 사실 건강보조제 별로야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열거야 역시 이쪽도. 게다가 더 안 좋은 거는 이건 두 번째 특징 건강보조제. 첫 번째는 여기는 건강보조제가 인공적이면서 완전히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일부 건강보조제는 컨테미네이트 오염됐대. 다른 물질로.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오염이 된 거야. 그리고 포함해 재료를 어떤 재료냐면은 그 라벨에 리스티드 열거되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라벨에 없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 되겠지. 여기 다 안 좋은 게 들어있다. 이건 흡수가 안 돼요? 안 좋은 성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오염된 뭐 물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이야. 그러니까 성분이 안 좋고 여기는 흡수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돼요. 성분이 뭔가 안 좋은 성분이, 마이너스인 성분이 들어있어요. 되겠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사 보고서는 발견을 했는데 헤비메탈 중금속이야. 안 좋은 거야. 134개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 중에서 40%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무려 40%가 안 좋은 중금속이 들어있다더라. 그 다음에 이것도 문화를 헷갈릴 수 있어. 리틀은 부정하잖아. 통제나 규제가 없으면 보조제를 먹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어? 갬블, 도박이 되고 종종 비용, 즉 안 좋다, 해롭다, 함풀하다 뭐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럼 주제는 결국 뭐야? 건강보조제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충제는 사람들의 기대 아까 두 번째하고는 달리 효과가 없거나 있죠? 흡수가 안 되니까 아니면 아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제목은 뭐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인공적 건강보조제 정말 좋은 거니? 우리 신체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일단 요지는 여기 미친 친구가 생각해봐요. 보충제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 그 다음에 제목은 없으니까 또 써. 역시 주제도 좋아. 미괄식이기 때문에 주괄식이 순괄식. 연결사 4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장 삽입이랑 순서도 한 번 더 해봐도 괜찮을 거예요. 세 가지 정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이거 꼭 공부를 꽉 해줘. 영상은 일단 저녁 때 올려줄 테니까 부족하면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고 어플에서 여기 PC 안 되면서 해. 도박이래. 그래서 규제 없이 저거 안 좋은 성분 들어있으니까 중금속이 왜 들어가는 거야? 단백질 파우더 보충제. 그치? 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갔겠지. 기계에 쇠로 갈아줄 테니까. 됐어? 이제 40번 가면 돼. 40번. 자, there is often a lot of uncertainty. 종종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 certainty의 반대말이잖아. 과학의 realm, 영역에서는 realm 뭐 분야, 영역이야. 그러니까 과학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그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일반 대중은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uncomfortable.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도 도대체 뭐 백신 맞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해서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하는데 뭐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대중들은 저는 과학에 원래 내재적으로 들어있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대중들은 they don't want, 원하지 않아 informed guesses. 이게 inform이라는 거는 정보가 획득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uninformed에서 un 붙이면 정보가 없는 상태가 정보가 있는 상태야. 근데 과학적인 정보를 준단 말이야. 근데 그 정보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확정적인 정답이 아니라 내가 추측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추측이라는 게 언설튼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대중들은 정보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딱 정답, 흑백 논리 같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아서 고민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야 되니까 그걸 싫어한다는 얘기. 이해가 되니까지? 백신도 그런 문제잖아. 지금 우리가 검증이 몇십 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계치가 부족하니까 맞는 게 맞나? 안 맞아도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대중들은 certainty, 확실함을 원한다고. 쟤네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줘. 그리고 과학은 종종 unequipped야. 역시 갖춰져 있지 않은 거지 말에는. 갖춰주는 거니까.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갖춰져 있지 않단 말이지. 왜 과학은 원래가 불확실성이니까. 그럼 대중들은 확실성을 원하니까 서로 상반된 욕구가 있으니까 충족을 못 시켜준대. 특히 그래 요즘 코로나 대입해서 이해하면 잘 될 거야. 인체가 놀랍도록 복잡하단 말이야. 그리고 일부 과학적인 해답은 결코 제공될 수 없겠지. 어떻게? 확실한 방식으로. 이게 블랙 올 화이트잖아. 이게. 흑백이라는 게 결국 이게 certain에 해당되는 말이지. 그러니까 확실한 관점으로 제공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럼 계속 불확실한 얘기가 봐요. 그러면 이제 결국 대중들하고 실제 과학의 소통이 안 맞으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쭉 가면 돼. 자, 그래서 주제문은 이거지. 문장의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this is why 뭐 대열풀로 가자고. 그래서 매체는 이런 과학 정보를 전달할 때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이 단어는 지금 과학에 단순화시킨다. 과학적인 연구조사 결과를 대중들한테 전달할 때. 형광펜이나 봐 여기. 더 미디어부터 여기까지. 여기 주제문이니까 위치도 위치지만 주제문이에요. 즉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이 원하는 확실함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체는 대중들한테 과학을 전달할 때 과하게 단순화시킨다는 거지. 그러면은 세부적인 정보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요지 한글을 잠깐만 책 봐봐. 그거야. 대중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단순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제가 된 거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제목은. 왜 매체가 과학 정보를 단순화하느냐. 대중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잘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 눈에는 in their eyes, 즉 여기서 대열은 매체 얘기하는 거지. 매체들 눈에는 매체는 단지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매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매체 입장에서는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건데요? 즉 과학의 단순화된 정보. 빨간색 해놓은 게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 빨간 것도 형광펜을 해보고 이걸 연결하면 돼. 이거 좀 약간 그러네. 색깔을 구분해줘야 되는 거네요. 색깔로 구분하자면 과학의 단순화시킨 이 정보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라는 거죠. 복잡한 거 또는 불확실한 거 싫어하니까. 이해되지? 뭐하고 반대되게 불확실한 복잡한 거가 되겠지. 이건 확실한 단순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로 일단 확실한 단순함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게 이제 요 단어거든? definitive. simplicity를 제공한다. 빈칸 또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봐라. 그래서 뭐하고 반대되는 거냐면은 제공하는 건 반대되는 거래. 문법 볼 필요 없어요. 전체사 물론 다행이지만. 보다 정확하지만 복잡한 정보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한 정보고 복잡 단순 반대잖아. 근데 얘는
정확하긴 한 거야, 복잡한 게. 얘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inaccurate한 정보가 되겠지. 부정확하고 확실하면서 단순한 게 대중들이 받는 과학 정보라고. 그 다음에 뭐 부정어잖아. very few, 부정어가 없으면. 읽거나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정확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상대개념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하고 부정확한 단순한 정보를 매체가 제공한다. 반대말 개념을 좀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됐어? 이게? 단어를 써주고 이게 지금 얘는 속성이요.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그래서 그 다음 예시가 나온 거잖아. 완벽한 사례.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명확한 답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래. as to 뭐에 관해서 어떤 음식이 좋냐 또는 나쁘냐. 사실 이런 거 연구 결과는 되게 많이 있잖아. 뭐 특정 음식을 가지고 먹으면 좋아요 해서 만 먹었는데 뭐 석 달 있다 반대되는 연구 결과 나와가지고 안 좋아요.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과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scientific speaking there are no good or bad food. 좋고 그리고 나쁜 음식은 없어. 무슨 얘기냐? 오히려 음식의 질이라는 건 exist, 존재를 한다고. on a continuum, 연속체에서. 즉 아까 처음에 흑백 논리가 있었으면 얘가 뭐 좋아, 나빠 이런 게 있으면 대중들이 원하는 건 딱 이거냐 이거냐 이렇게 되는데 이 음식의 질이라는 과학적 정보 자체는 그렇게 연속선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그 안에 나쁜 것도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이건 불확실한 개념이 되니까 사람들은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의미를 하면서 일부 음식은 더 좋아 다른 것보다. 뭐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한테나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건강이나 행복, 뭐 건강에 관해서는 일부 음식이 좋지만 여기서는 이게 제네럴하다는 게 일반적인 거, 평균적인 거 얘기하는 거니까 특정한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특정한 몸 컨디션이 있는 사람. 이해되니 이거? 그래서 이거 이 말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를 좀 더 꼼꼼하게 좀 펼쳐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 음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좋거나 나쁘다라는 이분법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그냥 하나의 연속성이라는 개념, 연속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게 모두한테 해당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요 제네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는 그래서 지금 내가 또 어휘를 좀 신경 써서 얘기를 한 게 뭐 어휘가 일단 괜찮고 문장삼 연구 하나란 말이지.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봐. 그리고 요 쓴다 표시를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그 제목도 한 번만 써놔봐 밑에. 화면 넘겨줄게. 요 제목도 써봐. 근데 Why the media simplify 이거? 왜 매체가 과학 정보를 단순화하느냐? 대중들이 원하니까 뭐. 요한문도 한번 볼게요. 또. 왜냐면 요한문을 보는 이유는 거기에 또 어휘가 나오잖아. 그래서 어휘로 바꾸는 거 요한문에 있는 단어를 또 쓸 수도 있잖아. 또 그 말이 그 말인 거니까. 일단 지울까?
손 어디 아프냐? 왜? 그래서 볼게. 일반 건강에 관해서 이 과학이라는 그 속성상 만족시키잖아. 개 중에 확실함에 대한 연구를. 그지? 그래서 그게 이끌어준다고. 매체가 주는 거예요. 덜 복잡한 답을 대중들한테. 오케이? 일단은. 자, 그래서 일단 그 공대전은 됐고, 니네는 저 가서 쓰는 감잡기 시험 보면 돼. 요거 요거 다 졌으니까 거기 있는 걸로 그 시험까지 다 볼 수 있고 발형 모델까지 할 수 있어서 니네는 이거를 그 저번에 감잡기 진도 나온 거랑 이거 그 다음 주에 목요일까지 시험까지 해서 문제까지 다 마무리를 해. 그래서 감잡기 목요일날 좀 더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될걸? 이렇게 하면 감잡기 시험 먼저 봐. 문제 풀이까지 다 마무리하면 돼. 감잡기는 문제를 좀 다르게 줬어. 원래 숙제로 준 거랑 다르게. 그래서 시험 먼저 보시고. 여기다 20번으로 오면 돼. 자, 20번 왔어? 자, some expert. 일부 전문가는 estimate. 추산한다. as much as는 사실 뭐 수식어처럼 생각하면 돼. 절반만큼이나 많이야.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의 절반 정도나 되는 많은 것들이 is done. 된다. 뭘 통해서? the way. 방법.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는 방법. 즉, 밑에도 나오지만 이게 결국은 뭐야? non-verbal message. 이거 두 개 한번편에서 연결하면 되겠다고. 또는 이걸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나왔지? 아니면 이거 좀 이런 말 써야 돼. body language 얘기하는 거죠. body language. 그래서 주제는 나온 상태야. 여기 스펠을 잘못 썼네. body language. 통합편이라고 하면 돼서 키워드야. The way we move our body, non-verbal communication, non-verbal message.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절반 정도는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 신체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오케이. 소재는 상당히 괜찮아. 내용은 쉽지만. 자, 그래서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 You send, 네가 보내는 타인한테 만들 수 있다고. 현저한 차이를,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대. 너의 관계인데 학생과의 관계. 그래서 주제문은 교사 입장에서 주장에서 이거 원래 주장을 한 거잖아. 그래서 학생과의 관계에서 뭔가 개선되고 좋으려면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in general. 사실은 이것도 연결사긴 하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종 closely tuned to, be tuned to는 뭔가 튜닝, 맞춰주는 거 얘기하는 거야. 즉, 주의를 기울인다는 얘기를 똑같은 말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pay attention to하고 be tuned to가 비슷하다고 하면 돼. tuning to. 같은 얘기야. 그들의 교사의 body language. 그치? body language에 주의를 기울여요. 이것도 영어편에 할게. 3번 나왔어? 빈칸 가능한 거? 3번 나왔지. 양쪽을 행마편에서 연결하면 돼. 한 번 더 나와요. 진짜로 말하는데. 빈칸 연결되는 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인데 뭐 예시가 나왔으니까 직접 문장 주제문이라는 게 아니야. 그치? 즉, 학생들은 교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되게 신경을 쓴다는 얘기야. 거의 맞춰줬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네 학생이 교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걔네 최초의 액션, 동작 또는 반응은 뭐냐면 교사를 찾는 거야. 선생님 어디 있나? 이거 찾아보면 돼. 그래서 think about, 한번 생각해봐라.
How encouraging and empowering it is. 의지동이지. For a student. When. That teacher 해서 블라블라. 좀 호흡이 길어. 그러면 이제 의지동에서 요거 이제 보호 자리가 encouraging하고 empowering이고 그 다음에 요 이시 가리키는 거는 가주어 진주어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지? 다시 볼게. 얼마나 막 격려, 고무적이고 empowering 힘을 만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지 한번 생각해보래. 학생한테. 언제 그 선생님을 찾았을 때 학생이 그 교사가 가지였을 때 친구는 인사 그리고 환영하는 미소를 그러니까 막 웰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좋겠냐 이거지 뭐. 저게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것도 계속 같은 개념이에요. friendly greeting and welcoming smile. 그래서 smiling 했을 때 여기까지 이거 두 개 더 해보자. 결국 이거잖아. 우리 형광펜하고 다 같은 개념인 거지.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긍정적, 파저티브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학생한테 전달을 해라. 뭐 그 얘기죠 뭐. 그래서 이런 긍정적으로 학생한테 웃어주는 거 그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does not require 띵겨볼게요. 삽입 요구하지 않잖아. 많은 시간 노력을 great deal of 멋지 이 정도 어렵지 않잖냐 이거지. 하지만 별로 어렵진 않지만 그것은 현저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별거 아니고 어렵잖아요. 현저한 차이를 만들어요. 교실 분위기 right from 바로 언제부터? 수업 시작부터. 그래서 하나 띵긴 거 웃어주는 게 뭐냐면 허락하는 거야. 학생들이 알도록 네가 기쁘다 얘네 봐서 반가워 얘들아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하여간 우리 흉악하는 빈칸 중심 문장 삽입 예시 두 개만 보면 되지? 아니 뭐 이 문장 아니면 직접 문장도 하나 하겠어요. 미친 두 개만 생각해 보면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21번 한미처럼 괜찮아요. 주제로 일단 빈칸이라 이것도 꼭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 자, when it comes to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blame 비난을 해. 어휘 고르는 거에 따라서 accuse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한다고. 그건 이제 이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를 펌핑, 뭐 발산하는 거죠. 펌프한다는 게 이미 그냥 같은 말이에요. 펌핑 돼서 개념상. 그치? 화석연료, 온실가스 내보내니까 와 욕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열대우림을 태우는 뭐 농업 분야, 그것도 뭐 태우면 안 좋은 거니까. 또는 이제 패션 산업도 욕한다. 어떤 거라는 패션은 과다한 옷을 막 만드는 옷 많이 만드는 것도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저런 산업군을 욕을 하는데 기후변화를 초래한다고. 그런데 기다려봐. 무엇이 이러한 산업적인 활동을 만드냐, 몰고 가냐 이런 걸 표현하면 돼. 우리 소비다. 얘네들이 저렇게 왜 만들겠어? 우리가 원해서 소비해주니까 돈 되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라는 거는 이거 표현은 완전 빈칸 괜찮아. 우리들 각각 개인의 행동에 합쳐진 산물이다. 이제 썸이라는 합계니까 입이 붙여서 해명사가 된 거야. 합쳐진 산물이라는 거지. 즉 우리의 소비. 요게 딱 이거잖아. 소비. 그 소비의 개개인 소비에 합쳐진 통합된 썸 토탈 합계가 결국은 기후변화다. 우리가 원인 제공했다는 얘기지. 쟤네가 저렇게 하게 된 계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물건을 안 샀으면 안 만들 거 아니야. 기후변화 관련돼서 내가 뭔가 오염도 시키지 않을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온 거야. 주제는 되게 간단하거든. 그래서 제목과 빈칸처럼 두 가지 정도만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면 요지 한글이 가장 이해하기는 좋잖아. 그래서 한글 요지를 형광펜을 할까? 한글 요지. 기후변화는 각 개인들의 소비 행위가 합쳐진 결과이다. 그러니까 뭐 제목은 뭐가 기후변화를 키우려니 우리들 자신이 이런 식이 되겠지. 요지 한글을 형광펜에서 요지는 기억해주고 빈칸 주제문. 예를 들어서 The fossil fuel industry, 화석연료 산업은 인기 있는 스케이트봇, 희생양이 이렇게 있어. 기후변화 위기에 있어서. 그치? 화석연료 만드는 뭐 석유 뭐 이런 게 당연히 최고의 욕받이잖아. 그런데, 또 뭐죠? 왜 걔네들 화석연료 산업이 화석연료를 불착을 하고 태우고 막 왜 그렇게 할까? 우리가 걔네한테 제공을 하니까 뭐를? 강력한 재정적인 유동화폐나 인센티브, 동기를 주니까. 그럼 이거잖아. 우리가 소비를 해서 쓰니까 걔네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탓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완전 예시요. 진짜 예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별 얘기 없어요. 쉽게 갈 수 있어.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도 뭐 나름 의미가 있는 말이 정기적으로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이동을 한다고 저 화석연료를 뗀단 말이지. 수요가 있어. 화석연료 태우는. 또 일부 사람들은 전기를 막 낭비해.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들어진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막 낭비를 하니까 화석연료를 자꾸 태워야 되잖아. 발전하려면. 또 일부 사람들은 사용하고 버려 플라스틱 제품을.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디라이브 유래된 매일매일 크루드 오일 원유에서 나오고 역시 이것도 화석연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원인 제공하는 거라고. 그래서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거야. 뭐 하면서? While engaged in these behavior. 이러한 활동에 우리가 여전히 참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즉 engage in these behavior 이라고 하는 것도 형광펜에 보면 결국 이게 우리의 행동이잖아. 그러면서 얘네만 탓하는 건 뭐다? 우리 자신의 얼굴에 스냅, 찰싹 때리기이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하미추론의 정답은 뭐였냐면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는 거 실패하는 거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라는 거지.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기후변화가 생긴 거니까 이 원인 제공을 계속하면서 남 탓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남 탓하는 거 아니냐? 그치?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자신 얼굴을 찰싹 때리기 모르면서 그냥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원인 제공한다는 걸 모르면서 그냥 남 탓만 한다. 뭐 그래서 이제 약간 오히려 선체는 좀 그렇게 한 것도 얘기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얘는 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어. 얘는 뭐 핵심 간단해. 주제랑 빈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형광펜 전 네 부분만 5개인가 4개인가 하나 둘 셋 넷 4개만 해서 연결해서 잘 보면 돼. 이게 형광펜을 해야 돼. 왜냐면 이 지문 자체를 볼 때 거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공부할 때도 실제로 이거 지문을 그래서 이 페이지 만들어준 거를 최고 많이 봐야 돼. 뭐 고르는 거 뭐 변형 문제 사실 다 필요 없어. 그럼 이걸 많이 보면 그 구조도 머릿속에 이렇게 쪼개놨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그리고 많이 보면 그런 효과가 있지 않냐? 실제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 형광펜 됐었지라고 딱 기억 안 나지?
많이 보면.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 없냐? 그래야 되는 건데. 없지 않네? 그래, 다시 얘기하지만, 영어 시험은 지문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걸 굳이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여기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거든. 이해되니? 그냥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그냥 이거 다 붙어있고 이거 표시 안 돼 있어.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시키는 대로 해봐. 이걸 왜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졸라 잘 배운 다음에 엉뚱하게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시키는 대로 한 번만 제대로 해봐. 그러면 그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뭐 1, 2년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온 게 아닐 거 아니고. 이거 10년 정도 거쳐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거거든. 이게 나는. 초창기 모습은 이렇지 않았어. 나도 수업하는 게. 일반적인 거랑 비슷했었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공부 자체는 이 지문 자체를 많이 보는 거고, 다만 이런 건 있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기에 표시가 있고 뭔가 필기가 있어 좀 지저분해가지고 처음 할 때 그게 필요한데, 나중에는 얘를 선생님 이거 깨끗한 걸 다시 뽑아주세요. 이것도 괜찮아. 그렇게 몇 개 가져가 애들이. 그걸 막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시험 봐라 이렇게 하면은 가장 베스트는 그거요. 오면 일단 지문 정독을 하면 쫙해. 사실 뭐 나 입장에서는 기다려주는 거잖아. 지금 공부해갖고 바로 시험 보면 좋겠는데 괜찮아. 정독을 쫙 한 다음에 오케이 딱 덮고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가는 거야. 우리가 중요하다 한번 여기 오케이. 물론 여기서 빠지면 여기다 너무 많은 또 정보를 담기면 좀 그러니까 그러는 걸 다시 한번 표현한 거잖아. 순서는. 그럼 딱 덮어. 무조건 1등급이요. 지금 1등급 나오는 애들 특징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야. 항상. 서울시립대, 뭐 이화여대, 무슨 뭐 교원대, 무슨 성균관대, 뭐. 다 그런 식이거든, 지금. 근데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해돼? 그래서 사실은 졸라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 이거 자체를 많이 보고 고민하면 돼.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자체를 안 보는 거야. 수업을 졸라 이걸 들은 다음에 엉뚱한 걸로 한 줄에서까지 공부하는 거야. 존나 답답해. 그래서 그냥 자꾸 써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한번 정리를 해라. 정리해본 건데 뭘 또 정리하냐? 근데 이거 자체를 안 보니까 자꾸 정리를 하라고 하는 거야. 진짜로. 이게 이해되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데 있잖아. 니네가 공부하는 시간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들어가지고 보고서 고민해서 몇 번 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거기다가 문제까지 또 만들잖아. 나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야. 내가 되게. 나도 좀 약간 회의가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보지도 않는데. 그냥 결과가 문제만 풀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래서 사실은 변형 문제를 풀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고 한번 고르고 가면 나 끝이요. 다 되는 거거든. 이해되니? 그러니까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방법으로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되게 효과가 반감되는 거지. 그래서 나도 방향성을 바꿨어.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전달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그냥 여러 가지를 해서 시키는 게 이거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반복만 자꾸 시키는 거야. 되게 무식한 방법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등산동 방법을 바뀐 거다 자꾸. 그전에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 지금도 사실 노력을 하는데 해마다 갈수록 그 말을 잘 안 듣더라고. 애들이 자꾸 고집만 피워. 그러면 영어의 본질에 대해서 문제의 어떤 지문의 본질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야. 근데 1등급 맞고 그런 애들은 본질 자체에 자꾸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은 결국은 그냥 이거를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푼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영어를 뭔가 외워가지고 한다고. 그리고 단어가 부족하니까 자꾸 해석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치. 근데 내용을 이해하면은 주제의 위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어. 그냥 우리가 지나갔는데 다시 좀 전에 생각을 해보면 앞에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비난을 한다고 해. 화석연료 가지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서. 근데 중간에 주제문 뭐가 있었냐면 그런데 잘 생각해봐. 얘네가 왜 그럴까? 우리가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주제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보충 설명이 뭔가 그런 관련된 거 있었던 것 같아.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 정도 그림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알아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지. 문제 풀 때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만 정리되면 앞에 고입 부분 사람들은 비난의 화석연료
쓴다고 저는 사놔. 근데 사실 해봐요. 그럼 네 탓이다? 네가 쓰니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뭔가 예시가 있었어. 나도 이걸 뭔가 예시가 있었다고. 아까 내가 작가님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 얘기 없다고 하잖아. 이걸 졸라 막 열심히 읽어요. 미친 거지 사실. 이걸 열심히 읽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되면 그냥 해석만 단어만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을 여기 들일 필요 없고 시간을 공들여서 하는 거는 형평된 부분 이런 부분을 공들여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위치가 왜 들어갔으면 요 자리가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 다 동일 비중으로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수학도 뭐 그런 거 아니고 국어도 그런 거 아니고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수업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 집중해서 들어야 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돼. 왜냐면 이게 내가 전달해도 원래 전달하는 게 100% 전달도 안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충분히 고민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니네는 고민을 전혀 안 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뭔가 싶을 텐데 그래서 일단 메모를 할 거 아니야? 집에 와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을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내용이 좀 전처럼 그런 식으로 딱 보면 앞에 보면 이건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나도 이거를 내가 다 일일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외워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1학기 때 같은 게 뭐 수특 같은 거 3학년 애들도 하면서 이거 내가 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200개 정도 질문 한 번에 시험 볼 때 준비하는데 내가 어떻게 외우냐고. 그렇잖아. 아무리 내가 영어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냥 구조 보고 파악해가지고 대충 첫 문장 보고 내가 훑어가면서 이거 주제문에서 이거 보충상 이런 식으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맞춰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사실 영어는. 그럼 100점도 나오는 거 당연히. 틀리기 어려워 사실 그렇게 되면. 이해되니? 하여간 얘를 많이 봐야 된다고. 그냥 단순히 별생 없이 그냥 한 문장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그냥 구조적으로 덩어리를 크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좀 방법을 좀 제대로 좀 해봐. 자꾸 엉뚱한 방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게 효과가 반감된다. 괜히. 자 일단 이것도 정보는 가치가 없대. 청구장 주제문이야. 이렇게 이중구정이기 때문에 만약 네가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좀 전에 지금 우리가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야. 그래서 일단 이거 자체가 주제문이야. 이중구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정보가 가치 있으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사용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냐고? 안 쓰면 가치가 없다니까 쓰면 사용을 하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잖아. 주제문이 나오긴 했어. 다만 아직까지는 너무 포괄적이긴 한 거지. 그렇구나. 일단 감은 확 잡은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은 그래서 소비자 정보 잘 쓰라는 얘기야. 고객 정보. 그럼 가치 있고 너의 산업에 도움이 된다? 그런 식이야. 이렇게. 이게 주간에 언제 몇 번 봤을 거 아니야? 그럼 대충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자주 계속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지. 회사들은 되게 가치 있는 소비자 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컬렉트를 해. 근데 결국 그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어떻게 끝내냐면 묻혀. 그리고 결국 사용이 안 된대. 그럼 결국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 가치 있는 정보가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그치? 안 쓰니까 그럼 얘가 수집을 해놓고 가치 없게 그냥 버려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제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회사들은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그냥 끊어주고 그들의 데이터가 사용을 위해서 접근 가능하게 하는 걸 확실하게 해줘야 돼. 적절한 시기에. 그 토픽 센텐스 나온 거야. 그지? 합치면 되겠지. 아, 회사 얘기구나. 그러면 회사에서 정보를 모았으면 꼭 써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면 그럼 가치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키워드는 머릿속에 남는 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어. 그럼 정보를 모았어. 그러면 그 정보를 사용을 하는 얘기야. 그럼 가치가 생긴다는 얘기고. 이 정도 머릿속에 둥둥둥 떠있으면 되는 거야. 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실제 문제를 풀 때 이 말을 우리가 안 봤지만 선택지가 30초에 딱 이거 30초 아니라 한 20초 걸려가지고 읽고 오케이 정보 활용하라는 얘기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잖아. 왜? 호텔이라는 회사 예시가 나왔으니까 그다니요. 얘네들이 뭐 하겠어. 정보 이렇게 쓰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의 그래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동일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잖아. 되게 간단한 얘기지. 그래서 얘는 문맥 따라가면서 뭐 어느 정도만 보면 돼. 그럼 주제문 딱 이렇게 딱 나왔어. 확신해가지고 내가 이해됐잖아. 그럼 그 다음은 솔직히 이건 한번 해석만 해보면 끝이야. 솔직히 한 번 읽고 버려도 되는 거야. 문제 틀리기가 어려워. 그런데 내신이니까 좀 더 한 번 본 거지. 구체적으로 좀 쪼개가지고. 그지? 일반적으로 볼 땐 그래.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사용, 정보 사용의 하나의 적절한 시기는 뭐냐면 체크인이래.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앞에서 이제 체크인하는 거. 무슨 얘기냐? 필자사래요. 나는 종종 체크인을 한다고 호텔에서 내가 이제 자주 방문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제 따로 한번 읽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온리 투부정사라는 거거든? 이렇게 호흡이 조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투부정사 앞에 포 플러스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온리 투는 요거를 벗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 역접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주 가는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그런데 프론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인디케이션 뭔가 나타내는 것을 주지 않는데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말로죠. 뭘 안 보여주냐면 걔네가 나를 고객으로 인지를 한다라는 그런 표시가 없대. 그럼 자주 가는 고객이면 단골 손님이니까 아는 척 하셔야 되는데 알아보는 표시가 없다는 거지. 처음 온 것 같이 한다는 거. 이해되니? 왜냐면 전부 자기 고객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프론데스크의 사람들이 자주 가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손님으로 알아본다라는 표시를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네. 한글로 좀 옮기자면. 표시를 주지 않는데. 그래서 호텔은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이 머스트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무 뭐 이런 거라면 요거는 추측이요. 과거 추측이 되겠지. 분명히 내 방문 기록 저장했었을 거야. 왜냐면 호텔이니까 전산자료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기록을 해서 자기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그 다음에 데이터는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활용을 안 하는 게 있겠지. 첫 문장은 저거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몰랐던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이? 만들지 않은 거야. 그 정보 접근 가능하게 프론데스크 직원들한테. 그잖아. 충분히 예상도 되고 주제문이 파악이 되면 여기 내용도 그냥 술술해서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거야. 당연한 얘기잖아. 이게. 이해가 됐을 때 여기가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놓치고 있는 거지. 되게 중요한 기회를 그 정보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야. 가치 없는 정보가 된 거야. 나의 고객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나은 경험 뭐에 집중된? 고객의 충성도, 로얄티. 왜냐면 우리가 가서 딱 알아봐주고, 오우, 단골 고객이시군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자꾸 거기만 활용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충성도란 말이 추가가 되긴 한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 그 회사가 10명의 고객이 있던, 겁나 몇 명이 있던 간에 상관없이 목표는 똑같다고. 뭐가 고객의 충성도를 만들어가지고 돈 잘 버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즐거운 경험, 좋은 경험은 충성도를 장려를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다 그런 똑같은 얘기인데 굳이 여기를 쪼개놓은 이유 자체는 여기 앞에는 없었는데 그 로얄티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걸 하나를 같이 묶은 거란 말이지. 소재상 그냥 묶은 거 뿐이야.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좀 나눠서 보려고. 이해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그냥 같은 얘기인데 물론 마지막 문장만 필자의 주장을 한 번 더 주긴 한 건데 그냥 충성도에 있으니까 같이 붙여서 이쪽 한 묶음을 해버리긴 한 거란 말이지. 나눴을 때는 근데 그냥 얘는 원래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게 맞긴 하겠지. 쉽지? 그 내용 자체는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이거 2개 더 해, 3개 더 해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해봐. 제4간
아까처럼 걔는 모야만데 그 집에서 공부 안 해오고 여기서 있는 게 아니야. 공부 충분히 한 다음에 한 번 더 정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거였어. 그 얘기는 지문 정독 자체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문을 많이 본 놈이 이긴다. 오늘 여기서 한번 자, we used to think 이거만 봐도 우리 옛날에 생각하곤 했었다. 지금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분해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겠지? 변화하는 걸로 가야 되겠지, 보시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저 사람에 따르면, 우리 이제 알잖아. 지금은 알아, 이제. 이거 사실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특정한 두뇌 회로는 더 강해진대.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서. 주제문인 거지. 여기, 그로우는 become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다 명사랑 become이 되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라고. 형광펜하면 돼. regular practice야. 꾸준한, steady, training, 고르는 거 해놨어. 꾸준한 훈련, 일관된, consistent, 이런 말을, 동료를 쓸 수 있을 거야. 훈련이나 연습.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두뇌가 특정 부분이 강해진다는 얘기를 해. 주제는 다 나와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걔가 보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냐? 이렇게 따옴표 찍어가지고 계속 그 얘기 아니야? 그래서 주제도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볼 필요도 없어. 문제 푸는 관점에서는 여기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놨지만 결국은 연습 반복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지금 원래 이게 주제였으니까 이걸 거 아니야? 두뇌 습관을 만드는 가능성이네.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게 본 내용에 지금 행복이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물론 선지를 봤을 때 저걸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보자고. 제가 설명한 일을 그 다음 행복이 바로 나오네. 웰빙. 행복은 펀더멘탈 본질적으로는 no different 다르지가 않대. 뭐하고? 첼로 연주하는 걸 배우는 거하고는. 그럼 이것도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도 후천적으로 이게 연습과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도 이거랑 똑같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행복이라는 거는 두뇌의 연습, 의도적으로 반복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가 유지가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니네는 이거 앞에 괄호를 묶어보고 그 다음에 말을 좀 처음에 쓴 거 내가 좀 바꾼 거거든? 이렇게 좀만 바꿔볼래?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좀 다르잖아. 지금 니네 준 거하고. 내 말을 좀 다듬은 거거든? 그 말이긴 한데, 조금 내용을 바꾼 거야. 표현나? 여기까지 말하면 될까? 주제 파악은 항상 중요하니까 저게 기준이 돼서 모든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전날 주제를 외운다 이런 일도 있었거든. 그렇게 해서 되겠냐? 전날 주제를 외우고 처음에 볼 때 잘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확인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되겠지. 어디에 주제문이 있었는지, 뭘가 주제로 하였는지. 자, 볼게요, 생각.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이 연습을 해. 행복하는 그 기술 자체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하면 된다는 거야, 행복한 것도. 그 사람은 그걸 더 잘하게 될 거란데, 이게 이제 왜냐면, 비긋 앱이잖아, 비긋 앱. 그거의 비교급이야, 비긋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비로 바꿔도 되는 거야. 좀 보기가 좀 그래 보이는. 더 잘하게 될 거래. 연습하면 더 잘한다는 행복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치나 내용도 괜찮은 게 뭐냐. 이게 what this means라고 하는 게, 이게 의미하는 것이 이게 즉, 데리스잖아. 인어돌.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는 실제로 너의 두뇌를 트레인,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지. 계속 그거요. 뭐 하도록? 더 행복해져. 이게 행복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함으로써? 반복을 함으로써 어떤 경험? 불러일으키는 이거 역시 행복한 감정들. 이런 것들 행복한 감정들이잖아. 다시 얘기하면 맞춰볼까? 직접 문제 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왜 행복이래?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행복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진다. 계속 행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치? 훈련
반복.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키워드를 딱딱 찍어가지고 한번 확인만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의미 사용됐으니까 저런 의미. 그러니까 뭐 결국 행복하려면은 연습, 훈련, 반복 뭐 이런 거잖아. 같은 단어, 같은 얘기지. 행복이란 말 대신 뭐 grateful, relaxed 뭐 이런 말 쓴 거고 뭐 감사하고 뭐 긴장이 풀어주고 이렇게. 요거는 그대로 요거의 형용사, 명사형 이렇게 그대로 써준 거예요. 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너의 두뇌는 만들어진다고 네가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여기서 한번 변해볼게. 여기 빈칸이 괜찮은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결국 regular practice라는 걸 통해서 두뇌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잖아. 같은 얘기지. 빈칸이 괜찮은 것 같아. 빈칸 중에 저거 받아야 돼. 어미라는 이런 거야. 결국 그 얘기는 네가 반복하는 생각,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연습을 하면 너의 두뇌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뭐 두뇌라고 말했지만 행복할 수 있는 두뇌의 능력. 그래서 the more neuron, 더 많은 뇌신경 세포가 fire, 발화할수록 as they are activated by repeated thought and activity. 뭐 하면서, 이건 이제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뇌신경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역시 반복된 생각과 활동에 의해서 더 빠르게 그 신경세포는 발전시켜요. 신경의 길, 통로를. 근데 이 신경 통로는 초래하는 거야. 지속적인 변화, 그러니까 계속적인 변화지. 영원히 가는 거야. 두뇌에서. 다시 볼게. 두뇌 신경세포가 발화한다는 게, 발화가 무슨 얘기인가? 파이어잖아. 불 붙는다는 얘기가 여기 그 액티베이시랑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뭐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통하는 반복적인 어떤 좋은 생각, 활동에 의해서 자꾸 활용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럴수록 그 신경세포는 더 빠르게 뭔가 통로를 만들어내는데 신경세포가, 뇌는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프레토에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두뇌에서 변하지 않는 변화,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어주니까 결국 두뇌가 이렇게 해서 형성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길게 해준 거야. 또는 이 도널드라는 사람 말에 따르면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가끔 나오는 말이거든. 함께 발화하는 신경세포는 함께 서로 얽힌다. 즉 뭔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극받는 신경세포는 서로서로 연결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장기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그래서 그거는 참 되게 참 고무적인 전제다. 프레미스. 올해 프레미스란 말 많이 나오더라고. EBS. 그래서 그대로 따라 쓴 거지. 같은 그림가 봐. 같은 라인은 즉 다시 말하면 이것도 게리스라고 생각하면 돼. 바닥에 있는 선인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 한번 하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말 중에지 연습하는 게 너무 의도적인 거야. 이게 우리가 반복하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컨셔스하게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뭐에 대한 두뇌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빈칸 들어갈 수 있는 세 부분인데 가장 좋은 거는 마지막이긴 하단 말이죠. 형광펜은 세 부분 이런 건데 문맥이 있었고 문장 설명 아까 근데 문장 설명은 사실 무시해도 될 거는 같은데 문제를 실제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일단 그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순도는 여기까지만